단독 보도가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예, 뭐죠?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당 중대 결심. 친한 의원 만나갖고 지금 용산이 네. 나를 죽이려고 예. 지금 당원 게시판 요거 문제 만들어낸 것 같다. 음. 그래서 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가 보기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부결되면 아마 뽑아낼 것 같다. 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도 당연히 그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게 폐기되더라도 뭐 한두 달 이상은 시간을 벌게 됐으니까 네. 로열티가 높은 사람으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런 상황인 거를 읽고 있는 거는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저게 도대체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누가 올렸길래 저렇게 20일째 해명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만 있을까. 네. 그게 가족이라면 저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과하고 털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못하는 게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른바 공장 내지나 하여튼 그걸 걸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이제는 용산과는 정말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네. 기류는 제가 취재했을 때 지난 월요일부터 네. 좀 돌아다녔던 기류이기도 해요. 그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용산이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친한계에서 네. 불퇴의 정신. 불퇴의 정신으로 물러날 수는 나아가겠다. 없다. 절대 1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한동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안 물러나겠다라는 것이고 그때도 친한계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네. 우리 수틀리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특검을 뭐 꼭 수가 틀려야만 통과시켜야 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아니 그런 정도로 격앙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김민전 최고위원의 어떤 도발이 상당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김민전 최고의 도발이라는 게 그날 이제 최고위 네. 발언에서 팔동훈을 언급하며 네. 뭐 딴 사람들은 다 아는 건 우리 최고위원들은 왜 안 알려주냐 누구냐 팔동훈 막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사 다 건데요. 났던데요.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얘기했죠. 기사를 끝내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다. 아.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던데. 이제 현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네. 그거 제대로 좀 알고 하라고 막 그렇죠. 예, 거칠게 불쾌한- 얘기하고 끝나고 네. 나서 분노의 15분. 기자들을 상대로 물어볼 거 다 물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날부터 돌았던 기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붙였다는 거는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 시키기로 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친한계가 이제 틀려서 수가 이제 틀렸는데 반대표가 101표가 나오면 어떡하나. 친한계가 아, 친한계- 7명밖에 안 네. 된다. 아무리 끌어 모아도 그런 취지의 지금 그러- 이야기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수틀링 그래서 이제 확실히 수 우리 틀렸는데 안 돼. 표가 안 돼요? 반대표가 101표가 나왔어.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한동훈 대표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발언 때문에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누가요? 한동훈 대표가. 내가 그렇죠. 한 얘기 아니야. 친한계가 한 친한계 얘기. 의원들이 그 정도로 중대 결심 할 만큼 지금 많이 격앙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니 그러면 이 분노와 용산에 대한 분노와 김건희 특검법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거기 지금 나온 뉴스예요. 네, 단일 대우는 흩어지지 않느냐 질문에 며칠 전에 말한 걸로 대신하겠다. 가름하겠다. 이제 한가름 선생이에요 지금. 한가름 선수. 주로 가름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중의적으로 해석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는 내가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친한계가 결심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이제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대선 출마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살짝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은 근데 뭐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목전에 지금, 들이닥쳤는데 간당간당한데요. 네, 지금 지금- 여유가 없는데요. 지금 뭐 내가 한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뭐 칼 누구한테 쥐어주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갈 거면 가고 아니면 이제 고개를 완전히 이제 숙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발언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 또 자꾸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또 좀 모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양 또 빠지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가려면 그러니까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어야 되는데 고도 아니고 스톱이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지금 네. 쭉 온 거거든요. 네네. 지난 7월 23일 당대표에 선출될 때부터 그때 분명히 본인은 최혜병 특검법 그 걸고 당대표에 출마했고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3자 특검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또 애매하게 흘러가면 저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어렵겠다. 네. 뭔가 이렇게 뭐 꼭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야 대표로서 좀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 좀 있을 텐데 그게 한 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결을 10일 내에 할 예정이고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다. 단일 대우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보여 의원님. 예. 단일 대우와 민심의 그 괴리에서 이변이 일어날까요? 이변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 단일 대우를 확신을 하면 왜 그 비밀 투표인데 기표소를 안 들어가는 방안 그걸 검토를 하죠. 예. 그거는 자기 당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친윤계 사이에 갈등, 내분이 없을 때보다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재의결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팁 하나를 드리면 한동훈 특검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통과시켜 놓으면 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친윤계 의원들께서 재의결 때 찬성표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은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재의결이 되는 걸 혼자 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에 앞서서 열릴 것 같은 김건희 특검법 우리 친윤계도 동의를 하자.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비슷하게 출범을 해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긴 의원님. 지금 어쨌든 10일에 재표결하면 개혁신당 원내 의원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명이 찬성표를 던지겠죠?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때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법사위에서 살짝 개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22대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도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 천하람, 이준석,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여러 가지 명태균 이슈 내지는 선거 개입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당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무기표 기권. 그러니까 아예 안 찍는 방식으로 기권을 한다라는 논의가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일부 의원들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뭐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당론을 정하거나 특정 방식이 정해지거나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엊그제 의원들 40여 명하고 오찬했잖아요. 그것도 네네. 표단속 일환인가요? 아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은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회에서도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 경험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친소를 다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 관련 회의 같은 걸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입틀막 표단속이냐 아니냐의 갑론을박까지 이어지면서 12월 10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논란이. 그때까지 토론은 치열하게 해보겠습니다.